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서 주도 섹터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 보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 폐지 이슈 때문에 정말 잘 가다가 오늘은 또 미 대선 이슈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 하루하루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순매수를 좀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이제 우리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다시 또 소강 상태 분위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것은 어제 사실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래대금 여전히 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뭐 대선이 시작은 됐습니다만 정확한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이번 주 후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까지는 관련된 섹터들이 사실은 좀 변동성을 좀 주면서 다소 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뭐 대선 관련주보다는 뭐 어제 있었던 뭐 중국 관련된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실적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살짝 좀 피해가려는 좀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미 대선과 관련해서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변동성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살짝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접근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실 주제가 바로 어제 이야기 나왔던 거죠.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정책 실시입니다. 이야기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오늘 이 무비자 관련주들이 어제랑은 좀 달라요. 어제는 다 같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 안에서도 좀 엇갈리거든요. 확실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가서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무비자 입국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이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여행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무이자 입국이다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비자에 대한 부분 면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여행객이 많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행사 중심으로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란풍선 그리고 뭐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참 좋은 여행은 여전히 상승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모두투어는 8%대 급락이 좀 나오면서 단기적인 뭐 차익 실현 매물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일부분 상승분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분위기는 다릅니다. 뭐 여행, 항공 쪽이 특히나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그 안에서도 좀 사이즈가 작은 쪽은 시세가 연속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요. 화장품 섹터도 여기서 좀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거론이 되긴 했는데 그동안 고점을 찍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조정이 있긴 했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탈중국 의 움직임, 그 의존도를 많이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 그건 수혜는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사실은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이 화장품 종목에 바로 직접적인 수혜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해요. 물론 중국이 이제 무이자 입국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중국이 뭐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산업적인 부분에서 좀 막혀 있다 보니 문화적인 교류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만들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뭐 문화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해된 뭐 화장품 섹터 역시도 부정적인 건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화장품을 싸가지고 가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지금 좀 트렌드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갑자기 뭐 실적 개선세를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오늘 추가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종목을 보니까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중국 비중이 좀 높았고 중국 법인 쪽에 대한 실적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네.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화장품 종목들 최근에 시세가 좋았었고 올해 시세가 좋았었고 눌림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북미향이라든지 중국을 배제한 쪽에 대한 움직임을 동반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조금은 좀 떼어내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는 지금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했지만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별적인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오늘 화장품 종목들 움직이는 거 제가 좀 보면 눈에 띄는 게 또 APR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화장품 섹터라고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바이스뿐 아니고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네. 있다는 점에서 오늘 장중에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지금 추가 4% 상승으로 지금 유지는 되고 있는데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3분기 실적이 뭐 다소 우리가 기대할 만큼은 되진 않지만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연말 효과라든지 이에 대한 저가 매수 구간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이 어제 사실 좀 올라가서 이게 무비자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 수혜는 확실히 제한적인 것. 우리가 지금 집중해 봐야 될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APR의 실적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도 궁금합니다. 엔터는 이제 한중간의 관계 개선 이런 이슈 나오면 좀 잘 가기도 하고요. 최근에 주가 바닥이었지만 정말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모멘텀이 계속 나와요. 아파트라는 그 노래가 흥행하기도 했고 지드래곤도 컴백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은데 그럼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반등으로 기대도 될까요? 네, 뭐 다행히도 이제 이번 사실 엔터주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눌렸었기 때문에 여기 사실 자구책을 마련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는 어떤 좀 분위기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최근 게임 업계에서도 중국이 외자판호를 이제 발급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엔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쪽에서도 중국 내에서의 공연이 좀 활성화된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관련해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들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하이브 실적 발표 나왔죠. 일단 3분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닥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 실적 언급도 해주셨고요. 이제 BTS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엔터 안에서는 역시나 제일 대장인 하이브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엔터사들 중에서 지금 하이브를 그래도 가장 최선호주를 좀 보고 있는 게 엔터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P예요. 우리가 아시는 아티스트가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BTS의 완전체 컴백이 내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차 아티스트들, 뭐 세븐틴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신인들의 활약도 좀 좋고요. 뉴진스도 있었고요. 이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실적 반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제외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 해결 시 다시 이에 대한 실적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배제해 두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엔하이픈, 뭐 투바투 알고 계시죠? 투바투. 최근에 이제 공연들도 성황리에 이루어지면서 지금 아티스트들이 사실 되게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터사들의 지금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4년이 거의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가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버스의 멤버십이라든지 DM 관련된 서비스로 인해서 수익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 뭐 음반 판매, 공연 수익,
수익 그리고 멤버십, 구독 관련된 멤버십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수익의 다변화가 조금은 더 이제 좀 견고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안에서도 하이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고르게 또 IP들 가지고 있고 그 대형 IP 컴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위버스 멤버십 쪽도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 AS 받아볼 종목이 오늘 또 상당히 좋은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 디어유입니다.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또 협업 이슈가 전해지면서 강세, 증권가에서도 시너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와, 최고가 기준 56% 상승률이네요. 신고가 넘어서 더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7월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셨던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사실 중간에 좀 힘든 구간이 있으셨을 텐데 디어유를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이제 플랫폼에 특화돼 있죠. 전체 매출액의 거의 98%가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결제 서비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액만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거의 70~80%가 해외 비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파이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텐센트 엔터테인먼트는 기존 구독자가 8억 그리고 유료 구독자가 1억이 넘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디어유의 버블이 이제 텐센트 엔터테인먼트의 인터넷 협약을 통해서 로열티 한 10% 정도 수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매출액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협업 문제 그리고 미국에 대한 법인에서 미국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IP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가장 지금 포인트는 중국 시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어유의 목표가를 지금 계속 높여잡고 있는 게 그만큼 빠르게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사실 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중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좀 비중 조절 살짝 하시고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긴관점에서는 다시 재접근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디어유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또 보유한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 조정 나왔을 때는 또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염정 차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